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 발제를 맡은 이철희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선교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교 전략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TIM에서 현장 선교사들을 설문조사를 기초로 우리 자료집을 발간했는데요.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사역의 6가지 핵심 변화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사역의 일상화, 소그룹 제자 훈련, 가정 중심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현지 사역자 주도로 전환, 이양 촉진의 중요성, 그리고 네트워크 협력 사역, 플랫폼 구축 사역의 필요성, 긴급 구호, 개발, 회복 사역의 필요, 난민 이주민 선교 새 전략 구상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은 먼저 몽골 TIM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고 엣지니 교회 개척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코로나 시대의 몽골 사역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현대 선교는 1990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몽골 TIM 선교는 올해로 24년째입니다. 1997년에 TIM 첫 선교사를 몽골에 파송한 이후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11유닛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 즉 온누리교회와 TIM 파송을 받은 몽골 현지인 선교사가 5유닛, 이렇게 총 11유닛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몽골 TIM 주요 사역들을 소개를 하면 첫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TIM 선교사들을 통해서 21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현지인에게 이양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합병되거나 없어진 교회도 있어서 현재는 15개 교회가 TIM 우산 아래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사역입니다.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을 해서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추어 가고 있고 또 이동진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GO 사역을 통해서 구제사역을 비롯해 교도소 사역, 중독 회복 사역, 또 한글어 교육 등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신학교 사역입니다. 다르항 연합신학교를 개교해서 현재는 사역자반과 학사 석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BEE 신학 연장 교육 사역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온누리교회의 핵심 사역인 1:1과 큐티를 중심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아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TIM 몽골 사역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미전도 종족 사역입니다. 1996년에 온누리교회에서 몽골레 브리아트 종족을 입양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4개의 브리아트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체험 프로그램과 도서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아트어로 현재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의 초점입니다. 지금까지 몽골에서 다양한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의 목표 그리고 방향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 사역에 맞춰져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전방 개척 사역입니다. 몽골 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교회가 없거나 소수의 교회가 있는 아주 외진 시골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 중심의 빠른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선교사 주도로 출발을 했지만 현지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온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엣진의 교회 개척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개척 배경과 그리고 현지인 주도로 전환 과정, 그리고 현재 현지인 주도하에 사역하고 있는 현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에 있어서 개척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교회 개척자의 생각 또는 전략, 철학은 교회 개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엣진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10년의 선교 경험, 그리고 이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개척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는데 이런 요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선교사는 교회 개척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교회 개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당시에 몽골의 복음화율은 1.5% 정도였습니다. 교회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개척 지역은 울란바타르 북쪽 다르한이라는 곳인데요. 몽골의 제2도시지만 10만의 인구를 가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 선교사가 부족했고 교회 수도 적은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르항에서 러시아 부리아트 공화국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다르항을 거점으로 러시아 부리아트 공화국 선교의 다르항을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엣진이 교회는 선교사 주도형으로 개척이 됐습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현지인 대리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대리형, 또는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건축형, 또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해서 현지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현지인 주도형 개척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주도하는 선교사 주도형 개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가 새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성장이 더디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성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사역 철학. 저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라는 온누리교회의 사역 철학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엣진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자 양육의 목표를 소그룹 리더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결신자 3명을 얻게 되면 소그룹 형성이 되고 소그룹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내에서는 큐티 나눔, 기도와 전도 나눔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소그룹 중심 교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제자 양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중심으로 목양이 이루어졌는데 선교사가 아닌 현지인이 목양을 하기 때문에 목양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재생산이 유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째로 엣지니 교회 같은 경우 가장 큰 소그룹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소그룹을 통째로 분리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이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교회 개척 후 4년 만에 현지인에게 교회가 이양이 됐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젊은 형제가 있는데 보야라는 형제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당시에 보야 형제는 나이 만 20세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제시한 사피 단계를 비춰볼 때 개척자 단계에서 참여자 단계 혹은 떠남의 단계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이상적인 이양 시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늦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른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니 교회는 초기부터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산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재생산의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빠른 재생산입니다. 초신자가 전도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린 교회가 재생산을 잘합니다.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섬겼을 때 세 개의 교회를 재생산을 했고 현지인이 주도한 이후에도 이 재생산의 DNA가 계속 전수가 되어서 그 이후에 4개의 교회를 더 재생산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재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몽골 현지인 스스로 자전, 자치, 자립하는 토착화 교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지인 사역자에게 절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교사가 교회 건물을 지어주지 않는다. 중간중간 고비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원칙을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현재 엣지니 교회와 또 분립된 교회들을 섬기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두 유닛의 선교사 이지훈, 배윤주, 김지연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들의 역할은 교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의 멘토 역할, 그리고 융합선교에서 말하는 MPC, 미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과 함께 전도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에 참여함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몽골 사역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중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개인 중심에서 연합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몽골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몽골 정부가 모든 국경을 다 폐쇄하고 모든 종교의 모임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교회들이 당황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SNS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엣지니 교회의 경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중계하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이스북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현재는 성경 통독이라든지 또 1:1 큐티 나눔, 기도 모임, 또 개인 상담 등등의 사역들을 페이스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설교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르항 신학교도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BEE 사역의 경우에도 올 11월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몽골은 적은 인구가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또 인구의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지역을 이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신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또 데이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SNS 사역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 SNS 사역에 대한 그 인식이 변화되어서 몽골 선교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수가 모이는 주일 예배라든지 또 성령 집회, 금요 기도 모임 같은 사역들이 엣지리 교회의 핵심 주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엣지리 교회는 다행히도 소그룹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중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병행하고 있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대중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3번은 소그룹으로 나눠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오라 하면은 전염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제는 컴에서 고로 가는 선교로 진행해야 합니다. 엣지니 교회 전도와 개척팀들도 소수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세계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도 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양육하는 단계에 혹은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합니다. 몽골 TIM 사역은 초기부터 토착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현지인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에 우리 TIM 선교사들이 함께 전략회의를 하면서 몽골 팀 사역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곳에도 현지인 중심으로 사역하자고 하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역들이 현지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경우에도 하나의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 14개의 모든 동역 교회들이 현지인에게 이양이 됐고 현지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BEE라든지 병원 사역이라든지 일부 개척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역들은 아직도 선교사가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은 가능한 한 현지인 주도형 형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선교사가 주도하지 않고 저희 안에 준비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선교훈련 Y미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진행할 경우에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팀을 구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멘토 역할과 MPC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의 사역입니다. 몽골 TIM 사역은 개인 중심에서 끊임없이 공동체 중심으로 사역이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ST, 우리 전략적 사역팀이 구성이 되면서
이제는 팀 사역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사역들은 ST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협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개인 차원에서 연합과 협력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ST 중심으로 타 교회라든지 기관, 단체와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ST 차원을 넘어서 몽골 TIM 차원에서 타 교회나 기관, 단체들과 연합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융합 선교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역입니다. ECC NGO 사역이 몽골의 플랫폼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ECC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ECC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가페 기독병원도 몽골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역을 할 경우에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재정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ECC NGO의 경우 존속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하느냐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역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목표인 교회 개척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사역은 모든 플랫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춰갈 것입니다. 오늘 발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은 어떤 상황, 어느 시대에도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개척적인 정신으로 이 과업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제는 마쳤고요. 이제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노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Би анх 2008 онд тухайн цаг үед 10 дугаар ангийн нэг хүүхэд анх эзэн суглаанд ирж чорыг дэлгэхэд эзэнтэй уулзж сайн мэдээ сонсож хүлээн авч байна. Эзэнд итгэх үед эзэн миний амьдралын жинхэнэ утга учир юм байна гэдэг ойлгомж зүрстгэлтэй хүлээн авсан. Солонгосоор 20 настай 2 дугаар курс оюутан байхдаа эзэн миний зүрстгэл дотор ханжин болох гэсэн халуун хүсэл эрмэлзлийг өгсөн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тухайн цаг үед хүлээн аваад тэгээд чуулганд үйлчилж эхэлсэн байна. Өдөө 1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эзэн чуулганаас маань 4 жижиг салбар чуулган таригдаж нийт 5 чуулган болоод үйлчилж байна. Коронавитой цаг үед байсан ч гэсэн эзний чуулганы маань 3 сайн мэдээний баг ягаад 7 хоног болгоны хагас өдөр сайн мэдээний аялалд гарсан. Анхнаас нэг хэдэн километрийн зайтай нэг тосгон руу 7 хоног болж айлд Иесусийн тухай ярьж эхэлж байгаа. Коронагийн цагаас хойш онлайн хэрэглээ эрс нэмэгдсэн байгаа. Тэгээд бид онлайн цуглаан хийж Facebook ашиглаж ордог болж хувирсан байна. Хүмүүс ном дээр хэлэгдэж ирсэн тийм чуулганы байгуулмаар байна гэдэг байгуулдаг. Өөрхөн одоо байгаа чуулгануудыг босон байгуулахад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 хөдөө орон нутгад үйлчилж байгаа чуулгануудыг босон байгуулахад сэтгүүл хичээн бүлээн зүтгэе. Хоёрдугаарх нь чуулган байхгүй газар, чуулган хэрэгцээтэй байгаа газар чуулган тарьцгаа ингээ агуул ушаалаар агуул зөвхөн биелүүлнэ гэдэг бол 현지인이 주도해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지니 교회는 청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는 생각을 하고 몽골 안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대척을 해나가고 부리아트 지역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부리아트 공화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랑 에제니 교회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지체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한 우리 몽골 지체들과 함께 그 부리아트를 갔으면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교를 받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 몽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모든 선교사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어요. 도전을 하면서 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전체 교회도 이제는 선교라는 큰 꿈과 비전을 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을 바라보고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몽골 교회로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선교는 예배다. 선교는 기다림이다. 선교는 함께 나가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해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의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4개가 지금 주어졌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4개 질문을 다 토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겁니다. 4개 질문 중에 한 2개 정도 조별로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되고 있거나 변화 예정인 사역들을 나눠보십시오. 2. 대중 중심의 사역에서 소그룹 중심의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 3. 선교사 주도에서 현지인 주도로 사역을 전환하고자 할 때 재정적인 자립과 함께 그 방안을 논의해 보십시오. 4.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사유를 나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